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이 뭐냐면 완벽한 자기주도 학습, 그 다음에 아이가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스스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스스로 할 수 있나요? 이걸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자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시면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이제 부르지 마시고 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하면은 1번에 보시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혼자 다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이라면 학원은 다니지 말아야 된다. 학원을 다니는 건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시면 좀 애매한 것들이 머리가 좋으면 자기주도 학습이 거의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오해고 어떤 부분은 맞는 이야기인지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를 교육학 용어 사전에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영문으로 이렇게 뜨거든요. 단어가 셀프 다이렉티드 러닝이라고 해서 이렇게만 보면 러닝은 알겠는데 다이렉티드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셀프도 알거든요. 자기가 주도해서 뭐 이런 뜻으로 알고 계실 텐데 뭐야 다이렉티드?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좀 이제 선뜻 뜻이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 교육학 용어 사전을 한번 훑어봤어요. 제가 이거를 훑어보면 여기 이 용어를 잘 읽어볼게요. 제가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에 참여 여부에서부터 목표 설정 및 교육 프로그램의 선정과 교육 평가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전 과정을 자발적 의사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여서 행하는 학습 형태라고 되어 있어요. 사전적인 용어에 보면. 그런데 보시면 이게 자발적 의사에 선택하고 목표부터 평가까지 자기가 다 스스로 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원래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기주도 학습은 이 사회교육이나 성인학습의 특징적 방법으로 많이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학교교육 그리고 그 뒤에 학교교육은 통상적으로 정형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표준화되어 있다. 그래서 누구의 주도에 의해서 하냐면 교사 주도하에 이 목표를 설정하고 교사 주도하에 수업이 진행된다. 그리고 그래서 타율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사회교육에서는 일단은 상대적으로 학습자가 자기가 선택해서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사회교육의 주 대상이 되는 성인학습자는 아동 및 청소년 학습자와 달리 자아 개념이 독립적이고 성숙하니까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말은요.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주도 학습자인 아동이나 아니면은 청소년 학습자는 자아 개념이 독립적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선택도 못하고 자기 주도 하에도 안 되고 교사 주도 하에 되고 있고 이러니 잘 안 된다라는 소리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수동적으로 임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원래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여기서만 보면 자기주도 학습 안 된다는 얘기잖아 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교육심리학에서 보면 이 단어를 연관지어서 이렇게 나와요. 자기조절 학습이라고 되어 있고 이 용어를 보면 영어에서 학습이라는 단어는 똑같은데 이 조절이라는 부분이 레귤레이티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레귤레이티드가 통제된, 규제된, 조정된, 정리된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주도 학습이란 자체의 용어 해석이 우리나라에서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주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걸 많이 이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시고 고3 뭐 학습자 중에서는 뭐 대학생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친구들은 주도할 수 없는 상황적인 어떤 그냥 이 상황 자체가 주도할 수 없는 거다라고 이미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사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냐면 이거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통제를 잘해야 되고 규제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는 게 자기주도 학습의 진짜 의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습이라는 단어도 보시면 학습이라는 게 배워서 익힌다라는 뜻으로 한자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배우다 하고 익히다인데요. 이 습자가요.
저 위에 있는 부스를 보시면 이게 새가 날개짓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새가 날개짓을 한다는 의미는 한 번 해서 안 되거든요. 여러 번 연습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자기주도 학습에서의 학습은 학보다 습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것을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게 이 전체적인 자기주도 학습의 진짜 의미예요. 학습에서도 이 사전적 의미를 보시면 경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경험을 하려면 일단 뭘 많이 해야 되냐면 많이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많이 해봐야 돼요.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거기서 이제 결과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로 나타난 것 중에 아 이거는 계속 해야겠다라고 지속된 행동이 변화가 오는 것. 그래서 잠재력이 그 변화를 통해서 좋게 바뀌는 것. 그리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 이게 총체적으로 다 자기주도 학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도요, 자기주도 학습 강좌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이들한테 얘들아 배우는 것보다 익히는 게 더 중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아예 자기주도 학습하면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해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처음에 자기주도 학습 강좌를 했을 때 자기주도 학습이란 거 뭐라고 생각해? 라고 해가지고 이제 물어보면 아이들이 대부분 공부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공부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면 연습, 그 다음에 뭔가 계속 경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빈칸을 제가 만들어 드렸을 텐데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기주도 학습이란 말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이미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오은영 선생님이 뭐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데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계속 보면 아이들 뭐 코칭 한번 해준다고 이게 확 바뀌나요? 방송에서야 이제 뭐 찍느라고 뭐 바뀐 모습들 보여주잖아요. 마지막 엔딩에. 그러나 그게 이제 오래됐는지 안 됐는지가 사실은 저희는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항상 이야기하실 때 훈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하셔요. 그래서 정리해드리자면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생각하셨을 때 주도에 초점을 맞추시지 말고 이 주도라는 의미는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훈련,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훈련이라는 개념, 통제라는 이 개념이 생각보다 빨리 안 되고요. 단기간에 안 되고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게 완성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해요. 네. 아이들이요,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이들을 한 달이나 일주일이나 이렇게 놓으면 잘 안 되는 거고 맞거든요. 일주일 만에 아이가 확 바뀐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른들도 성인학습자도 이런 거 되기가 힘든데 아이들은 더더군다나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만약에 목표를 이제 잡으신다, 이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자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아이의 조절 능력이나 아이가 훈련하는 기간을 언제까지로 보시면 좋겠느냐. 최소한 아이가 고등학교 2, 3학년, 3학년까지는 갔을 때 완성이다. 그러니까 결과가 마지막에 나왔을 때가 완성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냥 최소한으로 본다면. 근데 그 이후로도 뭐 워낙 많죠. 기간은. 성인이 돼도 못 고치는 습관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이제 부르지 마시고 자기 조절 훈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